현지 시간 목요일 뉴욕 증시가 일제히 상승했습니다. 지표 호조의 S&P 500 지수가 또다시 신고가를 경신했습니다. 미국의 주간 실업부업 청구 건수가 36만 4천 명으로 집계되면서 팬데믹 이후 최저치를 나타냈습니다. 미국의 6월 마켓 제조업 지수가 62.1로 집계되며 역대 최대를 유지했습니다. 미국의 6월 ISM 제조업 PMI 지수가 60.6으로 집계되며 예상치를 소폭 하회했습니다. OECD 130개국이 미국이 제안한 법인세 최저세율 15%에 합의했습니다. 필라델피아 연은 총재가 테이퍼링의 빠른 시작과 점진적 진행을 제안했습니다. WTI 가격이 오펙 플러스 회동을 앞두고 $75를 돌파했습니다. 로빈후드가 나스닥 상장을 위해 IPO 서류를 공식적으로 제출했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2일 금요일 글로벌 이슈 투데이의 전세원입니다. 현지 시간 목요일 뉴욕 증시 3대 지수가 일제히 상승한 가운데 S&P 500 지수가 또다시 신고가를 경신했습니다. 6거래 연속 강세 랠리를 펼치면서 사상 처음으로 3,400선을 뛰어넘었는데요. 보다 자세한 글로벌 마감 시황 박곤 외신캐스터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뉴욕 증시 마감 시황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뉴욕 증시는 주요 경제 지표와 국제 유가의 흐름을 주시한 가운데 일제히 상승했습니다. 다우 지수는 0.38% 올랐고 나스닥 지수는 0.13% 상승, 그리고 S&P 500 지수는 0.52% 오르며 S&P 500 지수는 6거래일 연속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이날 발표된 주간 실업보험 청구자 수는 전주보다 5만 1,000명 감소한 36만 4천 명을 기록하며 팬데믹 이후 최저치를 경신했고 6월 ISM 제조업 지수는 60.6을 기록하며 예상에 거의 부합하게 나오며 확장세를 이어갔습니다. 또한 이날 의회 예산처는 올해 미국의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7.4%로 상향 조정한 가운데 경기 회복에 대한 자신감이 재차 확인되며 증시는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특히 오늘 장에서는 WTI가 장중에 처음으로 배럴당 $75를 넘어서는 등 국제유가의 상승세 속에 에너지주가 특히 선전했고 경제 재개 수혜주들도 오름세를 보이며 S&P 500 지수의 상승을 주도했습니다. 이날 미국의 10년물 국채금리는 소폭 상승세를 보이며 1.47%대에서 거래되었습니다. 오늘 장에서는 먼저 국제유가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오펙 플러스 회의가 하루 연장됐다는 소식이 나온 가운데 유가는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이날 회의에서 주요 산유국은 연말까지 하루에 40만 배럴씩 증산하는 데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지만 UAE가 이런 규모의 증산안에 반대하며 최종 합의는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WTI 가격은 2.4% 오른 $75 선에 마감하며 2018년 10월 이후 처음으로 $75 선을 돌파했고 브렌트유는 2% 상승한 $76 선에 거래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업종별로도 자세히 살펴보면 오늘 장에서는 필수 소비재를 제외하고 전 업종이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에너지주와 유틸리티주가 가장 많이 오르며 좋은 흐름을 보인 모습입니다. 다음으로 종목별로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장에서는 유가의 상승세 속에 에너지 관련주들이 선전했습니다. 쉐브론은 JP모건이 비중 확대 의견을 제시한 가운데 1% 넘게 올랐고 엑슨모빌도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 매수 투자 의견을 제시한 가운데 소폭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또한 골드만삭스는 코노코필립스에 대해 향후 수익성이 개선될 것으로 내다봤고 밸류에이션이 매력적이라고 언급하며 대형 석유주 가운데 최고의 아이디어 목록에 올렸습니다. 코노코필립스에 대해 매수 투자 의견과 목표가로 $68를 제시한 가운데 오늘 장에서 주가는 3% 넘게 올랐습니다. 다음으로 항공주들도 좋은 흐름을 보였습니다. 유나이티드 항공은 150대의 여객기를 주문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2026년까지 2만 5천 명을 고용할 것이라고 밝힌 상태입니다. 오늘 장에서 유나이티드 항공은 1% 넘게 상승했고 델타 항공도 2% 넘게 올랐습니다. 다음으로 엔비디아도 보겠습니다. BMO는 엔비디아의 데이터 센터 사업이 향후 몇 년 내에 $320억 규모로 성장할 것이라고 예상했고 또한 엔비디아가 소프트웨어에 더욱 집중함으로써 총 마진 역시 증가해 수익성도 개선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엔비디아에 대한 목표가를 월가 최고 수준인 $1,000로 상향 조정한 가운데 오늘장 주가는 1%대 올랐습니다. 하면 마이크론은 예상을 상회한 실적과 가이던스를 제시했고 모건 스탠리가 마이크론에 대한 비중 확대 의견을 재차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차익 실현 매물이 출회되면서 주가는 5% 넘게 내렸습니다. 마이크론은 또한 유타주에 있는 제조 공장을 $9억 텍사스 인스트루먼트에 매각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다음으로 빵주도 살펴보겠습니다.
직후에는 넷플릭스의 2분기 실적 발표를 앞두고 넷플릭스의 구독자 증가세가 예상을 상회할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습니다. 넷플릭스에 대한 시장 수익률 상회 투자 의견과 목표가로 $650를 유지한 가운데 오늘장 넷플릭스는 1%대 상승했습니다. 다음으로 GM은 2분기 자동차 판매량이 69만여 대를 기록하며 매출이 작년 대비 4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동차 수요는 강하지만 재고 부족이 지속되면서 예상을 소폭 밑도는 실적을 발표한 가운데 오늘장에서 GM은 약보합권에서 마감했습니다. 한편 중국의 전기차 업체인 니오는 6월에 8,000대 이상의 전기차를 인도하며 작년 대비 11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주가는 4% 넘게 내렸습니다. 테슬라의 경우 오늘장에서 약보합권에서 마감했습니다. 다음으로 약국 체인인 월그린스는 코로나 백신 접종에 힘입어 예상을 상회하는 실적을 발표했고 올해 실적 전망치 역시 상향 조정했습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백신 접종 속도가 둔화됨에 따라 월그린스의 성장도 둔화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는 가운데 오늘장 주가는 7% 넘게 떨어졌습니다. 다음으로 유럽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유럽 주요 증시는 원유 가격의 상승으로 에너지주들이 급등세를 보였고 기업들의 실적이 코로나 우려를 해소하는 데 일조하면서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독일 닥스 지수는 0.47% 올랐고 영국 증시는 1.25% 상승, 그리고 프랑스 깍그 지수는 0.71% 올랐습니다. 마지막으로 금 가격은 델타 변이에 대한 우려가 남아있는 가운데 소폭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오늘장 금 가격은 0.3% 상승한 $1,776 선에 마감했습니다. 오늘장 마감 시황 전해드렸습니다. 세계 각국의 이슈로 투자자의 든든한 하루를 보장해드리는 글로벌 이슈 투데이 시간입니다. 먼저 오늘의 첫 번째 소식 체크해 보겠습니다. 매일마다 저희가 전해드리고 있는 경제지표 어제도 발표가 됐습니다. 홍성진 캐스터, 오늘 뉴욕 증시에서는 어떤 점들을 주목해보면 좋겠습니까? 네, 오늘 미국 증시는 밤사이 발표된 주요 경제지표와 코로나19 확산 상황을 주시했습니다. 오늘 발표된 경제지표는 다소 엇갈린 흐름을 보였는데요. 미국의 6월 ISM 제조업 구매 관리자 지수는 60.6으로 발표되면서 시장의 예상치와 지난달 공개된 수치를 모두 하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만 13개월째 이어지고 있는 60이라는 수치의 확장세는 계속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는데요. ISM 제조업 지수는 50을 기준으로 50을 웃돌면 경기가 확장 국면임을, 50을 밑돌면 위축 국면임을 시사합니다. 이와 관련해 ISM의 피오레 회장은 현재 기업과 공급업체들이 강한 수요를 맞추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고용 인력과 채용 인원수를 안정적으로 유지해야지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한편 6월의 마킷 제조업 지수 확정치는 62.1로 나오며 확장세를 유지했는데요. 월스트리트저널이 집계한 예상치보다는 살짝 낮았지만 그래도 지난 5월 발표 이후 유지되고 있는 역대 최대치는 계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대해 IHS의 마킷의 수석 분석가는 6월에 나타난 수요 급증 현상으로 인해 제조업 생산이 크게 증가했다면서 2007년 조사가 시작된 이후에 가장 큰 폭이 관찰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또 폭발적인 수요를 맞추기 위해 공급업체들이 고군분투하고 있다면서 핵심 원자재를 확보하기 위해 공장들이 압박을 받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수요가 강하다는 것은 생산자들이 고객들에게 비용을 전가할 수 있음을 뜻한다면서 최근 상품 가격이 14년 만에 가장 크게 올랐다고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네, 이 외에도 미국의 주간 실업보험 청구자 수가 오늘 공개됐는데요. 미 노동부는 실업보험 청구자 수가 지난주보다 감소한 36만 4천 명을 기록했다면서 코로나19 팬데믹 사태 이후에 최저치를 경신했다고 전했습니다. 실업보험을 청구한 이들이 계속 감소하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해고가 줄었다는 의미로 미국의 고용 속도가 회복세를 나타내고 있다는 신호를 보여줍니다. 네, 한편 오늘 시장은 코로나19 델타 변이 바이러스 상황에도 주목했습니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확산되면서 증시에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와 관련해 WHO의 유럽 사무총장은 기자회견에서 지난주 유럽 내 신규 감염자 수가 10% 증가했다면서 방역 수칙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을 경우 팬데믹이 다시 한 번 더 올 수 있다고 경고한 상태입니다. 전반적인 시장 상황에 대해서 자세하게 체크해봤고요. 두 번째 뉴스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국제 유가가 또다시 상승하면서 3년 내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시장이 가장 주목한 건 아무래도 오펙 플러스 회동이었을 텐데요. 연장되지 않았습니다.
있습니까? 네, 이 회의를 기다리면서 국제유가가 상승 가도를 달렸는데요. 연장됐다는 소식 이후에도 WTI, 브렌트유 모두 75달러를 상회했습니다. 국제유가는 장 초반 산유국들이 감산 완화 규모를 예상보다 더 적은 수준으로 정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상승세를 타기 시작했습니다. 만약 시장의 예상보다 증산이 적다면 유가가 더 상승할 수 있다는 전망인데요. 회의 연장 결정 이후에도 모두 75달러 선 넘어섰습니다. 외신은 오펙 플러스 산유국들이 8월에서 12월까지 5개월 동안 하루 200만 배럴의 감산 완화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오펙 플러스 국가들은 팬데믹 이후 급감했던 산유량을 다시 늘리기 위해 애쓰고 있는데요. 23개 산유국들은 5월부터 7월까지 하루 평균 200만 배럴 증산을 결정했는데 이번에 추가로 증산을 논의하는 것입니다. 암리타센 에너지 어스펙트 책임연구원은 하루 최대 50만 배럴 증산을 예상하고 있다면서 이 정도라면 유가는 80달러 이상으로 올라갈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실제로 글로벌 IB들 역시 올해 국제유가가 배럴당 80달러를 돌파한다는 전망을 잇따라 내놓고 있는데요. 먼저 골드만삭스는 국제유가 벤치마크인 브렌트유가 수요 회복에 힘입어서 올해 3분기 배럴당 80달러 위로 올라갈 것이라고 제시했습니다. JP모건은 올해 4분기 국제유가 80달러 돌파할 것이라고 역시나 내다봤고요. 모건 스탠리는 브렌트유가 내년 중반까지 배럴당 75에서 80달러 사이에 거래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가장 강한 전망을 내놨는데요. 내년 여름 브렌트유 가격이 배럴당 100달러에 도달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만약 실제로 실현이 된다면 2014년 이후 처음으로 국제유가가 세 자릿수에 도달하게 됩니다. 글로벌 IB들의 국제유가 전망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세 번째 이슈 체크해 보겠습니다. 오늘 전기차 기업들이 대부분 부진한 흐름을 나타낸 가운데 닛산과 포르쉐 그리고 니오에 관련한 새로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각각 관련해서 어떤 뉴스들 살펴보면 좋을까요? 네, 밤사이 전기차 기업들과 관련된 다양한 내용들이 전해졌는데요. 우선 닛산 소식부터 살펴보겠습니다. CNBC는 닛산이 영국 썬덜랜드에 약 1조 6천억 원 규모의 전기차 제조 허브를 조성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프로젝트는 중국의 자동차 배터리 제조사 엠비전과 함께 진행되는 것으로 확인됐는데요. 전문가들은 닛산이 영국의 전기차 배터리 공장을 세움으로써 향후 전기차 수송 비용을 줄이고 유럽에서의 관세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또 이번 제조 허브 계획을 통해 약 6천 개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는 닛산의 투자 계획은 전기차 혁명의 중요한 순간이 될 거라면서 이번 투자 결정을 적극 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영국에 대한 자동차 제조 관련 투자는 브렉시트가 발표된 이후에 급격한 감소세를 보인 바 있는데요. 닛산과 엠비전의 전기차 프로젝트를 통해 이를 일정 부분 극복할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평가입니다. 다음은 포르쉐의 소식입니다. 포르쉐의 CEO는 어제 CNBC와 진행된 인터뷰에서 현재 포르쉐가 모든 전기차 모델에서 사상 최대 매출을 기록하고 있다고 전했는데요. 전 분야에 걸쳐 소비자들의 강력한 수요가 관측되고 있다면서 특히 차량 가운데 타이탄에 대한 수요가 돋보인다고 전했습니다. 타이탄은 포르쉐가 야심차게 선보인 전기 스포츠카 모델인데요. 포르쉐는 전체 차량 판매 가운데 타이칸이 약 15%를 차지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올해 2분기 매출이 지난해에 비해 약 55% 증가했다고 전했는데 향후 전기차 시장에서의 장악력을 높일 거라면서 동시에 가스차에 대한 투자도 줄이지 않고 계속 이어나갈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니오 역시 좋은 소식을 전했는데요. 니오는 6월 동안 약 8,000대에 달하는 차량을 인도할 수 있었다면서 글로벌 칩 부족 사태를 일정 부분 해소했다고 밝혔습니다. 니오는 이번 6월에 인도된 차량을 통해 2분기 중 약 2만 2천 대에 달하는 차량을 낼 수 있었다고 전했는데 이는 시장의 예상치였던 2만 1,000대를 넘어서면서 니오가 현재 안정적으로 차량을 공급하고 있다는 것을 나타냈습니다. 또 니오와 관련해 시티그룹은 현재 니오의 주가의 상승 여력이 있다고 평가한 상태인데요. 시티그룹은 중국 내 차량 수요 증가와 반도체 부족 해소라는 두 가지 요소로 인해서 니오의 장단기적 성장이 가속화될 거라고 분석했습니다. 또 투자 의견을 중립에서 매수로 상향 조정하면서 목표가를 58.30달러로 제시한 점까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기차 기업들과 관련한 다양한 내용에 대해서 짚어봤고요. 네 번째 뉴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 동안 급속도로 성장했던 온라인 주식 거래 로빈후드가 나스닥 증시에 상장하기 위한 기업 공개 서류를 공식 제출했습니다. 이전부터 기다리던 소식이었는데 강당 외신캐스터가 전해주시죠. 네, 올해 IPO 시장 최대어 중 하나로도 꼽히는 로빈후드가 미 증권거래위원회 SEC에 제출한 IPO 신청 서류를 통해서 2020년 연간 매출이 9억 5,900만 달러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또 공식적인 IPO 소식도 전해지는
상황인데요. 지난해 매출은 코로나19 사태 이전인 2019년보다 245% 급증했습니다. 올해 1분기 매출액도 1억 2,800만 달러로 전년 동기보다 309% 급증했습니다. 기사를 보면 로빈후드는 이날 신청서 제출을 통해 IPO 절차를 공식화했습니다. 해당 회사는 나스닥의 HOOD라는 종목 코드로 상장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사실 로빈후드 최근 잡음이 끊이질 않았습니다. 지난해 3월 잦은 시스템 중단과 잘못된 정보 안내 등으로 이용자들의 원성을 사기도 했었는데 어제는 미국의 금융산업규제국으로부터 역대 최고액인 7천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받기도 했습니다. 또 로빈후드는 직접 도지코인과 관련된 위험성을 언급하기도 했는데요. 로빈후드는 도지코인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퍼지거나 실제 가격이 하락할 경우 자사의 사업에도 타격을 입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도지코인 하면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일론 머스크죠. 그럼 그가 이제는 새로운 코인을 소개하기도 했습니다. 바로 베이비 도지 코인인데요. 일론 머스크가 베이비 도지라는 코인 프로젝트를 트위터에 올리자마자 베이비 도지 급등했습니다. 현재도 55% 강한 상승세 보이는 점 확인할 수 있습니다. 머스크의 트윗은 간단했는데요. 베이비 도지 뚜두두두두 계속 반복을 하고 있는데 저는 사실 이걸 보고 미국에서 우리나라의 동요인 아기 상어가 엄청 뜨거운데 그 아기 상어 뚜두두두두 이 부분을 패러디한 게 아닌가라는 일전에 생각이 일론 듭니다. 머스크 때문에 또 삼성출판사 주가가 급등을 한 적이 네, 있었는데요. 그렇죠. 우리나라 시장에도 크게 영향을 미칠 정도로 그 영향력이 대단한데요. 이 베이비 도지코인이라는 코인은 베이비 도지코인닷컴이라는 웹사이트를 갖고 있는데 여기에는 아기 도지코인은 그의 밈 아빠인 도지로부터 몇 가지 기술과 교훈을 배웠다면서 베이비 도지코인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네, 베이비도지코인.com 우리 강당 웨싱캐스트의 노래 실력까지 함께 확인을 해봤고요. 오늘의 마지막 뉴스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글로벌 법인세 최저세율과 관련해서 새로운 소식이 나왔습니다. 130개국이 15% 최저 법인세율에 합의했다. G7에 이어서 이번에는 OECD에서 소식이 나왔죠. 네, 맞습니다. 전 세계 130여 개 국가들이 글로벌 최저 법인세율 15%에 합의했습니다. CNBC는 현지 시간 1일 제닛 옐런의 발언을 빌려 이 같은 내용을 전했는데요. 옐런은 이 국가들이 국제조세 규정을 정비하기 위해 마음을 맞췄다면서 미국이 제안한 합의안에 동의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이번 합의에는 그동안 낮은 법인세율로 해외 기업들을 유치해온 중국과 인도도 포함돼 의미가 남달랐는데요. 다만 낮은 법인세율을 유지하고 있는 아일랜드와 헝가리 등 9개 국가는 아직 성명에 참여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한편 이와 관련해 옐런은 드디어 불필요한 경쟁이 끝났다고 밝혔습니다. 옐런은 그동안 미국을 포함해 여러 국가들이 자멸적인 국제 세금 전쟁을 벌여왔다면서 그 누구도 싸움에서 이기지 못했다고 전했습니다. 또 전 세계 GDP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130개의 국가들이 오늘 합의를 본 것은 이런 불필요한 경쟁이 종식된다는 걸 의미한다고 전했습니다. 이어서 오늘은 경제 외교의 역사적인 날이라고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옐런은 향후 미국 기업들이 세계 경제에서 경쟁하고 또 승리할 수 있도록 하는 글로벌 조세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었다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앞서 OECD와 G7은 글로벌 거대 기업들의 조세 회피를 막기 위한 새로운 글로벌 조세 방안을 만들기 위해 노력한 바 있는데요. 구글과 페이스북 같은 기업들이 법인세율을 낮게 두고 있는 국가들을 두고 해당 국가에서 발생한 이익을 본사로 이전해 세금을 적게 내는 방식을 막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에 바이든 행정부는 모든 기업에 최소 15%의 법인세를 내도록 하는 방안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한편 이번 글로벌 최저 법인세율 합의에 대해 OECD의 사무총장도 입을 열었는데요. 마티아스 코만 사무총장은 수년간의 고된 노력과 협상 끝에 나온 역사적인 합의라면서 다국적 대기업들이 어디에서나 공정한 세금을 낼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홍성진 그리고 강당 웨싱캐스터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오늘은 ESG 관련주를 살펴봅니다. 2018년부터 ESG 활동을 하는 기업에만 투자하는 ESG 투자가 전체 운용 자산의 20에서 40%를 차지할 정도로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RBC 캐피털이 각 분야에서 유망한 ESG 종목들을 골랐는데요. 함께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멕시칸 패스트푸드 회사 치폴레입니다. 이 회사가 동물과 환경 등 다양한 방면에서 지속 가능한 경영을 위해 힘쓴다고 봤습니다. 다음은 월마트입니다.
2025년까지 회사 운영에 필요한 에너지 50%를 재생에너지로 채운다는 목표를 갖고 있습니다. 어소시에이티드 브리티시 푸즈는 영국의 다국적 식품 회사입니다. ESG 관련한 사업 관행이 잘 자리 잡은 기업이라는 점을 유망하게 봤습니다. 다음으로 기술 분야에서는 또 세 종목이 있습니다. 먼저 스퀘어는 2030년까지 탄소 제로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보다 친환경적인 비트코인 채굴을 위한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다음으로 전자서명 시장 선두주자인 도큐사인입니다. 자칫 환경오염으로 이어질 수 있는 종이 낭비를 줄이고 디지털 문서를 활용할 수 있도록 돕는다는 점에서 ESG 관련 종목으로 꼽혔습니다. 또 클라우드 소프트웨어 회사 옥타에 대해선 작년에 ESG 프로그램을 런칭하고 다양성 목표를 사업에 계속 녹여내고 있다는 점을 긍정적으로 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에너지와 자재 분야 기업들입니다. 전력회사 AES는 석탄 발전 감축을 이어나가 2025년에는 10%, 40년엔 완전한 탄소 중립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RBC 캐피털은 이런 장기적인 목표가 관련 업계 전반에 ESG 흐름을 선도한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또 목록에 있는 노르웨이 에너지 회사 에퀴노르와 금속 포장 용기 제조업체 크라운홀딩스까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유망한 ESG 기업들 알아봤습니다. 금요일 아침 글로벌 이슈투데이는 여기서 인사드리고 저희는 잠시 후 더 자세한 분석과 함께 6시 굿모닝 투자의 아침으로 돌아오겠습니다.